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대 30대 미래를 알 수 없고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열로 해서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해서 자기 주 수입원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만은 파이어족 해가지고 30대 말 혹은 40대 초에 하루빨리 경제적 독립을 이뤄가지고 은퇴를 희망하는 이러한 젊은 부류를 일으켜서 파이어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겠다 라는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파이어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주로 20대부터 있죠. 극단적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있죠.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소비를 영원을 하는 그런 요일을 정해가지고 성공담을 그리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SNS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세대. 그래서 수입의 7, 80%를 저축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파이어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 가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삶을 이러한 40대 초에 스스로 은퇴를 희망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고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밀레니엄 세대 1981년에서 96년생 이 세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확산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있죠. 이러한 분위기 변성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좀 조기 은퇴를 하고자 하는 20, 30대가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주로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파이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일에 대한 불만족도, 사실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월요일이 되면 사실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환경에서 특히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도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미래학자나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40대 중반, 40대 후반, 50대 제2의 인생을 또 설계를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어 운동에 동참하는 20, 30대는 어차피 그러한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단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해서 하루빨리 은퇴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저도 한편으로 상당히 공감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파이어족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보면 목표는 목표액을 달성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직장은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나 결혼을 좀 하지 않는 출산율도 저하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택도 이렇게 큰 집에 살지 않고 아주 소규모 주택이죠. 그런 곳에 살고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도 생각한다. 물론 먹거리도 있죠. 직접 스스로 재배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도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한국의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입은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월 소득 한 400, 조금 적게 잡으면 300, 더 적게 잡으면 한 250 정도만 지속적으로 나온다 하면 충분히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400 정도를 제가 볼 때는 바이오족이 생각하는 수입,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봤을 때는 요즘같이 이 상가 있죠. 상가 가격도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통상가 같은 경우는 한 13억에서 한 17억 정도를 생각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1억에서 15억 정도, 물론 뭐 위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10억 정도에서도 월 4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곳이 간혹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러한 꿈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 극단적인 소비를 하는 아주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종잣돈을 모읍니다. 그렇죠?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좀 불려나가는 이러한 20, 30대가 많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30대가 참 연끌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파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산을 상당수 좀 불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있죠. 자산이 모이게 되면 상가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좀 안정을 추구해가지고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분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를 직접 있죠. 임장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아파트 상가, 통상가를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제가 보면 제 홈에 보면 있죠. 가입에 보면 상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대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하시면 되고, 아파트 상가는 사는 곳이지 바이가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 대상이 상당히 스코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저뿐만 아니라 그 경제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는 아파트도 사는 것이다, 아파트도 여러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파트가 구매의 대상이 아니면 금이나 석유, 뭐 옥수수, 콩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이오적으로 가는 단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교육도 필요 없는 세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특히 향후 한 3년 뒤 2024년 5년 되면죠, 급격한 그 학력 인구의 감소로 지방의 상당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죠. 물론 아주 여유가 되시는 분은 뭐 애들 교육이 가장 미래를 위한 재테크다 하지만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좀 행복한 어떤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 끌어가지고 바이오족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20대 보통 기성세대를 봤을 때는 연로족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특히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요즘의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을 바이오족이라 한다 하는 거, 오늘 바이오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위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각을 갖고 20, 30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젊은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좀 공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